자,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자 용산에서는 근거가 없다, 의료진 사기 저하된다라는 이야기로 화를 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의료진 사기를 누가 저하시키고 있어? 불필요한 국민 불안? 내 목숨이 달려있고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이게 불필요한 불안이야? 얘네들의 인식이 그냥 딱 이 정도인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언론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응급실을 못 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알 수가 없죠. 내일이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을 가는 사람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숫자가 꽤 될 수 있으나 전체 국민 대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얘기와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언론이 조용히만 해주면 이건 넘어갈 수 있다. 국민들 몇 명이 죽어나가든지 간에 라는 자신감이 묻어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떠들어버리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국민 불안이 아니라는 거죠.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 산출 자체가 어렵다.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지 우리 때문이 아니다.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온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개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의료업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열려있다. 단순히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게 절대 아니다.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으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 개소리를 끊임없이 늘어놨죠. 자, 쓸데없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이 증가했다는 헛소리 하지 마라. 근거 없는 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화를 냈어. 근데 나왔어. 열경련 2세 여아 응급실 11곳 진료 거부 의식 불명. 응급실 뺑뺑이로 지금 현재 뇌 손상이 돼서 한 달째 의식이 없다. 예? 그리고 KBS에서 이 보도를 했어요. KBS가 왜 이런 보도를 했지? 뭐지? 전 또 납득이 안 되네. 박민이 KBS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왜 보도가 됐을까? 희한하죠? 그리고 이 보도가 아주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사진까지도 이렇게 담아버렸어요. 이거는 대놓고 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라는 보도입니다. 아이의 사진까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렇게 올려서 보도한다는 건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보도인데 KBS에서 이 보도가 나왔다? KBS 내부에서도 치열한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살배기 여자아이가 열과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진료 거부를 당해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 이 얘기가 지금 일어난 뉴스가 아니라 지난달 4일, 이게 언제적 보도야? 9월이니까 8월 4일, 8월 4일에 일어났었던 일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지금 보도한 거예요. 언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8월 4일 오후 8시 40분쯤에 A양이 열이 나고 경련 증상을 일으켜 A양 어머니가 곧바로 119에 전화를 했어. 11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으나 구급차는 바로 출발하지 못했다. 당장 진료받을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서였다. 경기 서부권역 병원 6곳에 전화했지만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고 급한 대로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역시 진료를 거절당했다. 구급차에서 여기저기 계속 전화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까지도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엄마의 모습까지도 뉴스에 내보냈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보도라는 거예요. 드라이하게 보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들이 분노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겁니다. 실제 분노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모두 11곳 병원에서 의료진이 없다며 진료를 거부당했고 12번째 연락한 병원에서 겨우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미 119에 신고한 지 1시간이나 지난 뒤 약을 투여해 곧바로 격려는 멈췄지만 A양은 뇌 손상을 입어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병원 거부로 4차례 이상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1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은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라고 말했죠. 기자들한테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종합병원을 가보시라. 이런 말을 했잖아.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원활하게 뭐가 가동되고 있어? 최근 응급의료 위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교수협의회에서 대통령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직접 119 구급차를 타보시길 권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전공의 수련기관인 100여 곳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이곳에서 중증 환자를 주로 다루기에 더 큰 문제다. 의사들이 떠나고 배후 진료, 응급실 치료 후에 진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응급실이 문 열었다고 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심각한 정보의 왜곡이다. 대통령실이 이제 저녁에는 불 끌게요. 우리 의사 없어요 하니까 불만 끄지 마라.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병원한테. 그건 뭐예요? 응급실 가동률만 높아. 그러면 돼. 가동되고 있어. 불은 켜져 있어. 환자를 받든 못 받든 중요한 게 아니야. 응급실 가동률은 몇 %입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니야. 근데 응급실에서 지금 환자를 왜 못 받느냐. 아까 얘기한 응급치료 후에 진료가 안 돼요. 네? 배후 진료가 안 돼. 왜? 의사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가 응급전공 의사가 환자를 받았어. 응급치료를 했어. 그러면 응급실에 왔으니 바로 배후 진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외과 수술이 필요하면 외과로 가고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 흉부외과로 가고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되니까 응급실에서 받질 못하는 거예요. 구급차에서 사망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왔다가 사망하면 그건 응급실 의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돼 있어요. 배후 진료가 안 되는데 응급실 환자를 어떻게 받습니까? 책임을 지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영역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뭔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뭐 해가야지.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응급실 환자 왜 안 받느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여요. 자, KBS에서 아예 이런 사진까지 대놓고 올리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살 된 딸이에요. 응급실에 제때 갔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 한 달째 의식불명이에요. 뇌손상. 자, 산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살지 못할 확률도 매우 높고 부모 마음에 이거 버틸 수 없어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의료 선진국이었어요. 얼마 전까지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선진국이었다고. 근데 이게 뭡니까? 이 핏덩어리 같은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다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저런 보도가 나왔다? 탄핵으로 가는 거다.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게 등을 돌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도하기 시작할 거고 이러면 지지율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윤석열이 꼼짝도 안 하겠지만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8명만 등 돌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이 실사례 보도, 응급실 제대로 진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위급해지는 이 사례, 실사례 보도들이 늘어나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언론이 이 보도를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거고요.
자, 김문수 장관 법원에서 벌금 250만원, 벌금 250만원 선고 바뀌었어요. 1심 무죄였는데 2심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도 다 탄핵의 징조예요. 사법부가 이제 윤석열 정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김문수 지금 장관으로 내정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유죄 때려버려. 이거는 들이받는 겁니다. 2020년에 방역당국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벌금 250만원 선고됐는데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셈이에요. 재판부는 예배 전면 금지에 앞서 인원수 제한을 권고했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 인원수 제한을 거친 다음 현장 예배를 금지했어야 한다고 말하려면 두 조치의 효력이 비슷해야 돼. 출입이 허용되는 인원수 제한과 전면 예배 금지는 동일한 효과를 가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1심 무죄는 아니야. 유죄야. 벌금형을 때린 겁니다. 근데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근거는 뭐였을까? 서울시의 행정조치, 현장 예배 금지, 이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시보다 완화된 수단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최소 침해성에 위배된다고 봤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코로나인데 지금 유죄 판결을 1심을 뒤엎은 재판부는 예배의 본질은 신과의 소통과 교인 공동체 간의 신념의 소통,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소적 제한이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이런 판결이 늘어날 겁니다. 1심 재판부. 현장 예배 금지에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 시 달성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근거가 말이 됩니까? 이때는 그래도 윤석열의 눈치를 보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윤석열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법부도 등을 많이 돌린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응급실 사태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약간 곁다리로 제가 탄핵이 진짜 가까워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건데, 자, 응급실 관련해서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때에는 응급실에 내방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본인들보다는 조금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나보다 더 중증인 사람한테 양보하래. 나보다 더 중증인지 내가 경증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게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조규홍, 이 인간은 어디 출신이냐? 기재부 출신이에요. 경제관료입니다. 보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나눠야 돼요. 보건부랑 복지부랑. 보건복지부가 왜 경제관료를 앉혀놓냐면 국민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근혜 때 국민연금 건드렸었던 그 인간도 경제관료입니다. 경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쪽을 아예 모르는 인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양반은요,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독일의 보건의료 그리고 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중이 높은 건 연금 관리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에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부와 복지부를 묶으면 안 돼. 이런 인간이 본인보다 조금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래. 내가 아파서 갔는데 옆에 온 사람이 더 중증 같으네. 양보할게요. 이러라는 거 아니야. 이게 뭔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 이런 비상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 체계가 운영될 거다. 의사들이 돌아오긴 뭘 돌아와? 이딴 소리를 했었잖아. 충북대병원 전공의 106명 사직서 모두 수리, 미복귀 뜻 확인됐다. 8명 남았습니다. 충북대병원에 8명 전공이 남고 106명이 다 사직서 냈고 다 수리가 됐어요. 왜 수리가 되겠어? 딴 데 다 취업했다는 거야. 나 지금 다른 병원 다니고 있어요. 빨리 사직서 수리해줘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지금 페이닥터 하거나 개업하거나 이런 데로 간 거예요. 전문의 포기하고 일반의로 살면 돈 더 잘 벌어. 근데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 체계가 운영하는 것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친놈이죠. 이런 게 대통령이야.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개 유튜버보다 모르는 인간이라니까? 환장할 노릇이에요 진짜. 누구한테 어떤 보고를 받는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자마자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렵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박자도 안 맞아. 손발도 안 맞아. 아니 뭐 이런 정보가 다 있냐고 지금.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 무능하다니까 이 새끼들은. 진정하고 정리를 하면 언론에서 실사례 응급실 의료 대란으로 국민이 위험하다라는 실사례에 대한 보도가 드디어 나왔다. 그리고 이 사건은 7월 4일에 일어났었던 일을 지금 보도한 거예요. 그때 이미 방송국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도하지 않았어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언론들이 우리가 문제 좀 삼아 볼까? 이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조중동, KBS, MBC, 거기다가 KBS가 보도했단 말이에요, 이걸. 실제 사례들 제보가 들어오고 취재하고 보도하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면 국민 분노 잠재울 수가 없어요. 왜냐? 나와 내 가족의 얘기거든. 우리 아이들의 문제거든. 특히 이런 어린아이들 어떡할 거야?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몰라요. 어른들이야 그냥 약국에서 참고 뭐하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열 좀 났다고 이렇게 되잖아. 열 경련으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지금 뇌 손상이 와서 한 달째 의식 불명이래잖아요. 어떡할 거냐고.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면. 노인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건강한 성인들이야 그래 아파도 좀 참고 버티고 하겠지만 노약자들은 이게 심각한 얘기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지지율은 계속 내려갈 겁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건 뭡니까? 윤석열 지지율 버티고 있는 게 대구, 경북 70대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70대 이상에서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지지율 떨어져도 윤석열은 상관 안 해. 좆바가 할 수 있어.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지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탄핵이 가까워 오고 있다.